다른 사람 앞에 10분씩 사전투표 독려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당 몇 분씩 모시고 가면 이길 수 있습니까? 몇 명씩 모시고 나가야 이길 수 있습니까?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1.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예, 4.7 재보궐선거 이제 정확히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그리고 지난 금요일, 토요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이 됐죠. 앞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같은 경우는 내내 비가 왔습니다만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결국 전국 평균 20.54% 기록하면서 재보궐선거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54. 20.54라는 수치를 두고 지금 해석이 분분한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실제 결과, 실제 본투표 결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어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1년 만입니다. 1년 만입니다. 작년 총선 때 나오고. 역시 이제 선거철이 네. 되니까 네. 이택수 대표도 굉장히 바빠지셨죠? 네. 자, 일단 재보궐선거 사전 투표율부터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토요일에. 네.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줄이 길었어요. 네. 그러더니 결국은 예사롭지 않다 싶었는데 결국은 20.54. 네. 과거와 비교하면 어떤 수치입니까? 역대 재보선 사전 투표율 최고치가 19.04%였습니다. 2014년 10월 29일 날 치러진 보궐선거였는데요. 네. 벌써 7년 전인데 그때보다 1% 포인트가 높고요. 역대 최고 사전 투표율은 작년 총선 26.69%. 네. 그때보다는 6% 포인트 낮은 수치인데 그때는 뭐 전체 투표율이 66.2였으니까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치고는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비가 안 왔다면 벚꽃 보러 많이들 가고 투표를 좀 덜 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또 그렇게 볼 수도 네. 있나요? 비가 오니까 귀찮아서 선거장, 투표장 안 갔을 거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비가 안 왔으면 나들이를 더 많이 갔을 거다. 보통 비가 오면 그래서 투표장에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설득력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오, 그렇게도 볼 수 네. 있군요. 물론 이제 요즘 국민들이 이제 깨어 있기 때문에 네. 투표하고 벚꽃도 구경 가실 분들이 많겠지만 그래도 통계적으로 보면 그래요. 비가 오면 투표율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제 이 결과를 놓고 높은 수치를 놓고 각 당의 해석은 분분합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우리 지지층이 결집한 거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투표장에 나가서 올라간 거다라는 분석이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정권을 심판하자는 분노가 선거장으로 사람들을 이끈 것이다. 분석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세요? 연령대별 투표율이 만약에 저한테 자리고 있다면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연령대별 투표율은 선관위에서도 한 몇 달 지나야 발표합니다. 어허. 그래서 연령대별 투표율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각 당에서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과거 선거에서 사전 투표가 높았을 때 민주당이 유리했었고요. 지난 21대 총선이 그랬죠. 2040 세대가 특히 이제 직장 다니는 분들은 사전 투표를 많이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해서 뭐 작년 총선 같은 경우는 2040 세대가 민주당 지지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제 그거랑 동일한 지금 선거 판세라면 민주당의 얘기가 맞을 텐데요. 근데 지금 40대만 좀 팽팽하고 20대, 30대도 오세훈 후보한테 좀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캐스팅 보트 연령대를 20대로 보거든요. 20대가 지금 이 지지율 격차가 30대, 40대보다 높아서 전체 유권자들의 격차가 한 20%포인트 오세훈 후보가 앞서거든요. 예.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대가 딱 그만큼입니다. 예전에 40대가 전체 경과 비슷했는데 캐스팅 보트를 연령으로 봤을 땐 20대가 쥐고 있어요. 20대가 지금 정확하게 그렇게 나타나고 정확하게 있고요. 쥐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20대에서도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이 투표율만 봐가지고는 연령에 대한 정보 제공 없는 투표율만 봐가지고는 어느 당에 유리한지 네.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는 어렵죠. 말씀이신데 네. 저는 경향성은 혹시 볼 수 없나 싶은 게 뭐냐면 네. 각 구별 투표율이 발표가 됐잖아요. 네. 연령대별 투표율은 발표 안 됐습니다만 각 구별 투표율이 발표가 됐는데 서울의 경우 1위가 종로구, 2위가 동작구, 3위 송파구, 4위 서대문구, 종로, 동작, 송파, 서대문 이 구별 경향성에서 뭔가 찾을 수는 없나요? 이게 속 시원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구별 정보도 사실은 별로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총선 때
종로가 34.6으로 1등했었어요. 그 다음이 동작 29.5였는데 이번에도 보면 종로 동작 순으로 그러네. 높았어요.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분들이 워낙 정치에 관심이 많고 아. 또 총선 당시에도 치열했던 지역입니다. 아하. 그래서 정치 고관여층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지역들에서 원래 1위, 2위 하던 곳이다 거기는 원래가. 때문에 이 곳에서도 연령대별 투표율 만약에 있었다면 또 예.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것만 갖고는 역시 아전인수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정당에선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그 종로, 동작, 송파, 서대문 그쪽이 재건축 이슈가 몰려 있는 곳들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국민의힘 해석이고 민주당 쪽에서는 거기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앞서는 지역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 양쪽이 다 맞는 네, 이야기. 네. 자, 이제 묘하게 돌아가는데요. 그러면 본투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과거 데이터로 미루어 볼 때 사전 투표가 20.54가 나왔으면은 본 투표율은 어느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하십니까? 그 사전 투표가 2013년도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 음. 점점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본 투표 대비 사전 투표율이 40.3%였어요. 예. 그러니까 40%가 사전 투표에서 했고 예. 60% 가량이 본 투표에서 했는데 그러니까 전체 투표하신 분들을 100으로 놨을 때 네. 40은 사전, 60은 본 투표. 네. 어. 근데 2018년 지방선거는 그보다 낮았어요. 그때는 대략 3분의 1이 사전 투표, 예. 33.5, 그다음에 66.5가 본 투표. 예.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사전 투표를 많이 한 계층이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던 계층.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는 이건 뭔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격차가 많았죠. 근데 만약에 2018년 기준에서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율이 한 33.5%였는데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번 선거가 대략 한 60% 육박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지난 총선 기준한 예. 본투표 대비 사전투표율 40.3%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그걸 기준으로 하면 한 54%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미루어 보면 한 60%가 나올 것 같고 네. 지난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54% 그렇습니다. 정도를 예상한다. 지금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총 투표율이 45% 미만이면 예. 여당이 유리하다. 왜냐하면은 조직력에서 민주당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50% 넘어가면 우리가 유리하다. 그건 이제 조직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람이 나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여론조사 전문가로 보시기에는 그 투표율 가지고 유불리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기준은 뭐냐면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러니까 서울시 보궐선거는 딱 10년 전에 그러니까 가장 최근 선거인데 예, 예. 그때가 48.6%의 투표율이었었어요. 물론 그때는 사전 투표가 없었기 때문에 예. 지금보다 낮았죠. 예. 근데 대략 한 48.6, 한 49%나 50%를 기준점으로 보고 네. 그거보다 낮으면 이른바 스윙 보터들 아까 얘기했던 20대라든지 중도층이라든지 이분들이 좀 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양측의 고정 지지층 확실한 지지층이 네. 투표를 많이 할 것이다. 그게 몇 퍼센트라고요? 그게 40몇 한 퍼센트? 49, 50 정도 되거든요. 49, 50 정도 되면은 양측의 고정 지지층. 고정 지지층만 나간 걸로 거의 네. 본다. 그런데 만약에 그보다 높아지면 이제 스윙 보터들이나 정치 고관여층 다음에 중관여층이나 저관여층도 투표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계층을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네. 오세훈 후보 지지층이 조금 더 많단 말이죠. 그래서 50%를 넘으면 예. 국민의힘에 좀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고수치를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요 정도면 안정적이야 하는 것과 국민의힘 측에서 요 정도면 안정적이야 하는 거를 그러면 네. 45, 60 잡으면 돼요? 아니면 40, 60 잡으면 돼요? 네, 뭐 대략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40% 초반 정도 나오면 네. 민주당 훨씬 유리. 네. 60% 넘어간다면 국민의힘 훨씬 유리. 네, 요 정도?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이번 그렇게, 선거에서만큼은.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다 데이터 지금 여론조사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이번 선거 들어서. 그쵸. 그렇죠. 그거 다 통계 내서 네. 그거 가지고 데이터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샤이 진보. 네. 샤이 진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등장했잖아요. 샤이 보수란 말은 우리 선거에서 많이 썼지만 샤이 네. 진보란 말은 이번에 처음 듣는데 사실 스스로 진보를 자처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극적인 경우가 많아서 여론조사 전화 왔을 때 의사표현을 안 했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측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측이 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샤이 열세 표심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열세 후보나 열세 정당의 표심은 늘 적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샤이 보수가 먼저 등장했던 거는 최근 2017년 뭐 전후한 선거에 있어서 보수 표심이 실제보다 좀 적게 나왔던 선거들, 뭐 2010년 대선 또 총선 지방선거 거치면서 보수가 계속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는 사실 사회 진보가 많았었어요. 근데 예. 그다지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었었기 때문이고요. 공통적으로는 샤이 열세 표심. 지금 박영선 후보랑 김명춘 후보가 지금 열세 후보기 때문에 예. 한 5%포인트 정도는 감춰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열세 후보를 지지하면은 왜 여론조사에서 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대세에 편승하고자 하는 어떤 유권자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정치뿐만 아니라 소비자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본능 같은 게 있어요. 인간의 예, 본능. 그렇습니다. 많이 팔리는 제품에 대해서 예, 예.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고요. 좀 적게 팔리는 제품은 내가 이제 소수자이기 때문에 옆에 특히나 사람들이 예, 예. 듣고 있을 때는 응답을 좀 덜하는 경향. 그래서 전화 면접 조사에서 부동층이 많고 무당파층이 많은 예. 게 사실 그런 이유에서 그런데 이번 선거만큼은 뭐 전화 면접이냐 ARS 차이 없이 지금 예. 격차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샤이 진보 샤이 보수란 말보다는 샤이 열세 열세 표심. 표심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확하다. 이번에도 있단 말씀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볼 있어왔다. 때는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격차 한 20% 내외인데 이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남은 이틀 동안 또 어떤 사건이 그렇죠. 이제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 오늘 4월 5일이고 4월 7일 선거 날인데 네. 남은 변수가 있다면 과거 선거를 경험 삼아 생각할 때 남은 변수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달랐었는데 하나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전화번호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특히 무선 전화를 그랬었죠.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안심번호가 2018년 선거부터 도입되면서 이른바 커버리지 에러라고 하는 포함 오차 이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지금 뭐 일부 알뜰폰이라든지 또 070으로 쓰는 유선전화 이런 전화 가입자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커버리지는 거의 없어졌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 짧은 6일 동안에 많은 사건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가령 2019년 보궐선거였던 창원 성산 예. 이때 보수 표심이 많이 감춰져 있다가 당시에 여영국 후보를 강기훈 후보가 바짝 붙는 이런 투표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그때 사실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 혹시 오늘 뭐 중대 발표라든지 뭐 이런 선언들이 어떤 큰 충격파를 주게 되면 지지율 격차는 좀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될 네네. 수는 있다. 과거 선거에도 있었다 그 말씀. 지금 깜깜이 기간이잖아요. 네. 깜깜이 기간 동안 바뀌고 이랬던 경험들도 좀 있긴 있나요? 어떤가요? 있죠. 아까 얘기했던 창원 성산 외에도 2011년 강원도 보궐선거인데 최문순 엄경 두 후보의 격차 10%포인트나 났었는데 당시에 엄경 후보 측의 불법 콜센터 사건 때문에 검찰에서 막 압수수색도 하고 막 이러면서 사실 급격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서 최문순 후보가 역전승했던 그런 자. 경험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론조사 전문가의 분석 들어봤고 2부에는 여야 중진들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죠.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